자, 2022년 2월 3일 녹음되고 있는 성인수의 만화 클래식 131편입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새로운 분과 함께 망가다라는 코너를 만들어서 함께 얘기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한 작품, 그리고 새로 오신 분이 한 작품 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 텐데, 먼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새 성수동에서 서울웹툰 아카데미랑 사이드비랑 같이 해서 성수동 만화 사교 클럽 이거를 운영하고 있는데 1회 때부터 오셔서 제가 알아들을 수 없는 단어들로 이재민 평론가랑 같이 뭔가 자꾸 이야기를 주고받아요. 나는 알아들을 수 없는데. 근데 이재민 평론가가 듣더니 굉장한 분이다. 굉장한 제목이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영입을 해왔습니다. 자, 정다빈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평소에 만화 클래식 들으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네. 만화 클래식 최재훈 작가님이랑 임나훈 작가님이랑 하시는 코너 주로 듣고. 네. 하긴 거기가 들을 게 많지. 네. 이렇게 같이 하게 돼가지고 되게 재미있을 것 같고, 성인수 작가님이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저는 성수동 만화 사교 클럽 1회부터 참여를 해서 여러 가지 얘기 나누다가 캐스팅을 당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아니, 나이를 밝히면 안 되죠. 나이 밝히는 게 별로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네. 근데 하여튼, 저보단 어리지. 그건 확실하잖아. 네, 그쵸. 나보다는 확 어리신데, 막, 불새를 다 읽었고, 막 90년대 나왔던 순정만화 이런 것들 내 앞에서 막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그걸 이재민 평론가랑 둘이서 막 서로 그쵸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저번에 왔을 때도 뭐 이상한 키워드로 뭐 하나 얘기하지 않았어요? 어떤 키워드죠? 저번에 나는 알아듣지 못했어. 이런 만화를 무슨 만화라고 하잖아요 하면서 둘이서 막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분이 참 높으신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이제 같이 좀 이런 거 작업을 해보면서, 아시겠지만 만화 시장이 이렇게 사람이 없는 시장이라서 같이 좀 재밌는 이야기들 많이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영입을 했고요. 모르죠? 이것도 몇 편이나 갈지. 오래 갈 수도 있고. 네, 뭐 그런 건데, 일단 제가 이렇게 미학탐구회 말고 만화 클래식에 방송 올리는 게 굉장히 오랜만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그 전에는 제가 꾸준히 올리다가 이제 회사 다니면서 이런 만화 쪽 일들을 하다 보니 너무 힘들어서, 그냥 한 번씩 업데이트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작년 11월에, 그러니까 이제 3개월 됐죠. 3개월 됐는데, 회사를 그만뒀어요. 좀 더 만화에 집중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좀 좋은 기회도 있었고, 그래서 그만두게 되면서 이제 쭉 봤죠. 이제 내가 그동안 회사 다니면서 해왔던 일들 쭉 봤는데, 그 중에서 이제 아무래도 만화 클래식은 중요하니까 저한테도 소중하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생각해봤더니, 이제 미학탐구회 말고도 저한테 이제 시간이 좀 생겼으니까, 회사를 안 다니니까 그 시간에 다른 분들과 이것저것 코너를 만들어서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물색을 하던 중에 이제 다빈님을 모시게 됐고요. 망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이 찾아보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북도 보니까 대부분 이제 이북으로 사서 보시는 것 같고. 네, 맞아요. 언제부터 이렇게 만화 좋아하셨어요? 사실 만화는 진짜 거의 초등학생 때부터 엄청 많이 봐가지고, 출판 만화도 옛날 만화도 그때부터 열심히 봤다가 이제 나이를 좀 먹으면서 고등학교 입시를 하면서는 조금 살짝 어쩔 수 없이 멀어지게 되었는데, 이제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대학생은 그래도 조금 코로나도 있으니까 조금 시간적으로 자유로워져가지고 19살 입시 끝나고부터 쭉 계속 본 것 같아요. 그때는 그때 이제 이북으로도 나왔으니까. 웃으면 안 되는데, 나이를 먹고 나니까라는 그 표현 너무 웃기네. 가소롭죠. 아니야. 뭐, 더 저보다 나이 많은 분이 제가 그런 얘기하면 가소로운 거랑 비슷한 거겠죠. 근데 이러면 안 되지만, 어쨌든, 그래서 만화를 굉장히 많이 보신 것 같고, 그리고, 성수동 사교 만화 클럽에 오셨을 때 이제 저희한테 추천하는 만화가 있었잖아요. 근데 추천하는 만화가 다 평소에 제가 안 보는 만화였어요. 안 보는 만화를 추천하시는 걸 보고, 야, 이분이랑 같이 뭔가 얘기를 계속 하다 보면은 내가 만화지만 내가 보지 않았던, 누가 추천해주지 않으면 보지 않을 것 같은 만화? 이런 것들을 계속 알려주실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같이 일주일에 한 편씩 이렇게 만나서 녹음하는 걸로 한번 세팅을 해봤습니다.
뭐 각오, 뭐 근황 이런 거는 뭐 필요 없고요. 뭐 알아서 잘 하시겠죠. 네. 네. 자,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이제 첫 작품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 우선 제가 호스트니까 먼저 제가 네. 요즘에 재밌게 보는 만화가 있어요. 일본 만화인데 엔도 타츠야의 스파이 패밀리라는 작품입니다. 이제 이 작품 얘기를 좀 할 건데 일단 혹시 보셨나요? 스파이 패밀리? 네, 스파이 패밀리 제가 알기로 이북이 진짜 어젠가 오늘인가 신권이 리디북스에 나왔던데 그거는 못 봤고 8권 나왔나? 직전 권까지는 봤어요. 아, 그래요? 8권 사노라 이거죠? 네네네. 사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깐 스토리 얘기 좀 드릴게요. 이게 뭐 거창하게 내용 다 스포하는 건 아니니까 변장술의 달인인 초일류 스파이 황혼에게 어느 날 오스타니아와 웨스탈리스 양국 사이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가족을 만들어 명문학교인 이든스쿨에 잠입하라는 명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무심하게 딸을 영입하고 또 한 여성과 계약 결혼을 하게 되는데 사실 그와 결혼하게 된 부인 요르 브라이어는 정체를 숨긴 초인류 암살자였고 입양하게 된 딸 아냐는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초능력자였던 것이죠. 결국 그래서 이들은 각자의 정체를 숨긴 채 한 집에서 살게 되었고 그러면서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는 그런 만화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스파이 패밀리 되게 재밌게 봤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스파이적인 액션, 첩보 액션, 그리고 암살이 액션이 되나? 암살도 액션이죠. 네, 그런 것과 그리고 이제 내적으로 가족이 만들어지는 과정 이런 것들을 되게 잘 보여주는 것 같아서 되게 좋았는데 정다민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일단 재밌게 봤고 그중에서 주인공이 잘생겼으니까. 근데 저는 주인공보다는 이 아냐라는 초능력자 딸 캐릭터가 되게 재밌었는데 애가 초능력자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본 다른 작품들에서는 저런 천재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초능력자들은 어렸을 때부터 되게 이상한 애다 이렇게 분류가 되어서 성격이 되게 삐뚤어지거나 소심하게 자라나는 모습으로 많이 접할 수 있었는데 얘 아냐는 새 아빠의 로저의 생각을 읽고 되게 그 나이 때 아이들의 귀여운 반응으로 거기에 대응을 하잖아요. 막 맞아. 예를 들면 로저가 애를 잘못 데려왔나 생각하니까 나 버리면 싫다고 하는 점이나 로저의 생각을 그냥 그대로 반영해서 말을 뱉어가지고 아빠를 되게 곤란하게 만드는 점 보면서 되게 귀엽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얘가 그걸 읽을 수 있으니까 보통 인물이 혼자 하는 생각을 이제 구름 말풍선 안의 정보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원래는 이제 만화 속에 같이 등장하는 다른 인물들이 읽지를 못하고 독자만 읽을 수 있다는 원칙이 만화에서는 보통 전제가 되는데 아냐의 존재가 그 규칙을 되게 재밌게 깨주고 연출에서도 이 점이 되게 잘 살아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아냐 너무 표정 귀엽잖아요. 그 약간 이런 표정으로 그리고 그 약간 쳐다볼 때 흑막 같은 표정 지을 때 있는데 동급생들이랑 있을 때 그것도 되게 귀여웠어요. 그러니까 엄마랑 아빠가 지금 서로 정체를 서로한테 숨기고 있는 건데 그거를 이 꼬마애는 다 알고 지금 읽고 있는 거잖아. 그쵸. 그리고 이 가족이 깨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어린아이가 할 수 있는 생각 안에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그게 너무 귀여웠고 근데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스파이 패밀리가 원래 이북으로 처음에 연재가 됐어요. 아, 그건 몰랐어요. 저도 이재민 평론가한테 들은 건데 이게 처음에 이제 책이 안 나오고 먼저 이북으로 연재가 됐고 그리고 인기가 너무 좋아서 그리고 나서 이제 책들도 나오기 시작한 거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평소에 일본 만화가 원래 책이 먼저 출판되고 그러고 나서 이북이 나오는 거랑 좀 다른 케이스로 흘러가는 것 같아서 되게 그 지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었다고 하고 그리고 저는 이 사람이 되게 만화 잘 알고 만든다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한 페이지가 4페이지에서 뭐 어쩔 수 없이 이야기가 길면 한 6페이지 안에 항상 그 주인공들의 감정이 좀 크게 드러나는 컷이나 아니면 액션이 크게 나오는 컷을 계속 그려요. 그러니까 내용이 흘러가는데 계속 이야기만 계속 흘러가기 위해서 내용만 보여주는 게 아니고 그 일부러 그 귀여운 아내의 표정을 되게 큰 큰 컷으로 그린다든지 아니면 이 아버지의 역할을 하고 있는 황혼의 모습을 되게 멋있는 모습이나 어떤 감정 변화가 있는 컷 이런 것들을 일부러 좀 크게 그린다든지 이런 컷들이 6
5페이지, 4페이지에서 6페이지 안에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독자 입장에서는 계속 새로운 감정을 읽을 수 있는 거리를 전달하는 지점이 돼요. 그래서 그 지점에서 보면서 이 사람 다 알고 만드는데?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당연히 처음 볼 땐 그런 게 이제 바로 체크가 되는 건 아니었는데 한 2번, 3번 정도 읽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일부러 이렇게 계속 뭔가 폭파하고 그리고 그림도 되게 크게 그리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사람 알고 만드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개인적으로 요새 스파이 패밀리 보면서 좀 공부하고 있는 지점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되게 좋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되게 이거는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액션, 첩보 뭐 이런 거고 네. 이 작품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생각했거든요. 저는 일본에 살아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일본 사람들이 이제 가족이란 단위 구성 안에서 좀 원하는 모습과 좀 비슷하지 않나? 이런 모습, 이런 가족을 원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뭐 항상 엄마도 아빠도 각자 일을 굉장히 잘하고 그러면서도 딸을 되게 아껴주고 그런데 되게 나가면 일 잘하고 엘리트인 그런 가족 있잖아요. 네. 꿈꾸는 가족인 거지. 그런 가족 모습에서 사람들이 좀 뭔가 호감을 더 얻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저도 그 생각한 게 일단 가족 구성원들이 되게 비주류잖아요. 개까지. 비주류인가? 비주류죠. 보통 도시에 뭐 스파이나 킬러나 이런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지는 않으니까. 근데 이런 사람 모르지 뭐 그건. 그러네요. 모르는 일이긴 한데.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서로 이해하면서 가족이 되어가는 이야기를 이제 최근에도 많이 보고 이 스파이 패밀리라는 작품에서도 볼 수 있어서 한편으로는 이런 가족 서사를 최근에 많이 본 것 같은데 트렌드인가? 이런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뭐 가족, 사랑 이런 건 언제나 항상 나오는 트렌드 이야기니까 근데 되게 그걸 깔끔하게 잘 다루는 것 같아서 되게 좋았다. 그리고 이 아빠랑 엄마랑 딸이 다 보면 각자 능력에서 뭔가 초인류급의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네. 셋 다 뭔가 좀 맹한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맹해지는 지점들인데 그 지점들도 되게 귀엽고 그런 감정이입 그러니까 너무 완벽하면은 감정이입할 게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캐릭터 너무 완벽하면 독자들이 봤을 때 슬램덩크 볼 때 강백호의 감정이입 많이 하지만 서태웅은 감정이입 못 하듯이 얘들이 밖에서 돌아다니면서 하는 짓거리들은 뭐 스파이고 암살이고 이렇기 때문에 되게 감정이입할 포인트가 없는데 집 안으로 들어와서 뭔가 맹해졌을 때의 그 구석은 분명히 감정이입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는 것 같고 2022년은 올해죠. 이게 애니메이션으로 네. 만들어진대요. 애니메이션화가 된대요? 올해 나온대요? 네, 올해 이미 제작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포스터 비주얼을 보니까 괜찮더라고. 기대되네요. 애니메이션. 그렇게 무미건조한 말로 기대되네요. 어쨌든 그래서 저는 이 작품 되게 좋았다. 그래서 간략하게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었습니다. 스파이 패밀리. 여러분께서는 지금 진지한 만화 이야기 성인수의 만화 클래식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진행자 성인수입니다. 자, 이제 아직 제가 이름이 다 입에 안 붙어서 정다빈님이 이제 소개해줄 작품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광고 2개 듣고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화를 보고 듣고 말하는 오디오 생방송 투네어입니다. 매주 수요일 21시 30분에 클럽하우스를 통해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이 내용도 팟빵을 통해서 업데이트되고 있으니까 팟빵에서 투네어 검색해 주셔서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투네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화 작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재민 평론가와 이지은 아나운서님 그리고 이지임입니다. 제가 맨날 이지은이라고 한다고 뭐라 하시던데 아나운서님이 그분이랑 저랑 셋이서 이제 만화 산업에 대한 얘기를 해요. 웹툰 산업에 대한 지금 뭐 최근에 발표된 뭐 기술력이라든지 뭐 시장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방송이라서 만화 클래식이나 이재민 평론가가 운영하고 있는 웹툰리스트랑 좀 결이 다른 방송이에요. 근데
만화를 좋아하면서도 이쪽 분야에서 계속 활동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 산업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굉장히 알고 있으면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런 지점이 있어서 만들고 있는 방송이니까 클럽하우스 매주 수요일 21시 30분 오셔서 한번 라이브도 들어보시고 그리고 편집돼서 올라가는 팟빵에서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다빈님 혹시 들어보셨어요? 투네어? 투네어는 저번 주에 한 편 들었어요. 야, 그래서... 이거 이제 한다고 하니까 결국 딱 한 편 들었구만. 네, 맞아요. 솔직하게 대답하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들으면 되죠. 네, 이게 뭐 강요할 수는 없는 거죠. 열심히 들어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이게 만화 산업 얘기라서 좀 다른 결이라 계속 팔로잉 하면서 들어보다 보면 네. 아는 것도 많아지고 좋을 것 같아서 구독과 좋아요 꼭 누르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광고입니다. 사이드비입니다. 언더그라운드 만화 온오프라인 플랫폼 사이드비입니다. 제가 얼마 전 회사를 그만두면서 정리해 보니까 사이드비에 벌써 140종에 가까운 책들이 있고 있더라고요. 횟수로 3년차가 되어가고 있는 사이드비인데 제가 이제 회사를 그만뒀기 때문에 이 사이드비를 통해서 좀 더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드비.kr, 사이드비.kr, SIDEB.kr로 오셔서 언더그라운드 시장에서 활동 중인 다양한 작가님들의 작품을 찾아보고 구매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광고 듣고 왔고요. 자, 그리고 이 다빈님이 네? 이제 두 번째 작품을 이제 네. 들고 오셨는데 저는 보고 나서 느꼈죠. 이걸 누가 추천하지 않았으면 평생 읽지 않았을 만하다 라는 생각이 들었던 타무라 유미의 미스터리라 하지 말지어다 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어떤 작품인가요? 네, 저도 주거를 한번 요약을 해보자면 쿠노 토토노라는 이상한 이름을 가진 곱슬머리 대학생이 주인공으로 나오는데요. 네. 이 사람이 생각이 되게 많고 그만큼 말도 많고 오지랖도 되게 많은 성격이에요. 네네. 그런 성격 때문에 이 토토노라는 사람이 주변에서 일어나는 온갖 미스터리한 사건을 휘말리기 일쑤인데 그 과정에서 다양한 사람의 시각으로 사건을 조명하면서 그게 미스터리가 아니라 자연의 일, 사람의 일임을 보여주는 미스터리를 해체하는 이야기를 다루는 만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거 추천해 네. 주셔서 지금 6권까지 나와 있잖아요. 네. 6권이 혹시 완결인가요? 아니요, 6권이 완결은 아니고 지금 이게 일본 기준 제일 최신권이 10권인데 이게 작년 12월에 발매가 됐어요. 6권까지? 네. 근데 제가 3권까지 봤거든요, 일단. 네. 근데 주인공이 정말 주변에 있었으면 때리고 싶을 성격 나쁘다는 얘기 작중에서 진짜 엄청 많이 듣잖아요. 되게 잘생겼고 그리고 감정의 기복 없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되게 성격이 나쁜 건 아니야, 솔직히.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니까 성격이 나쁜 건 아닌데 되게 귀찮게 하고 그리고 이 친구 비주얼이 네. 제가 엄청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카우보이 비밥이라고. 비슷하네요. 헤어스타일부터. 카우보이 비밥이 스파이크랑 등신 비율도 비슷하고 머리도 비슷하고 근데 카우보이 비밥에 나오는 스파이크랑 전혀 다른 성격이야. 그렇죠. 그래서 보면서 저도 근데 되게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권 처음 볼 때는, 그러니까 1권 처음에 1화 볼 때는, 진짜 추천해주니까 본다, 참으면서. 그런 생각을 1화 보다가 한 2화, 3화 가니까 얘가 이제 그쯤 돼서 사건 하나를 해결하거든요. 그 사건을 뭔가 이렇게 추리극처럼 이렇게 이어간단 말이에요. 2권 가서 해결하나? 어쨌든 그런데 그 사건이 하나 해결되고 이제 풀려나가는 과정을 보면서 요런 맛으로 보는 만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지점에서 되게 이렇게 보면 되는구나라는 게 좀 느껴져서 그때부터 이제 좀 탄력을 받아서 3권까지 쭉 달려서 읽었죠. 개인적으로 2권 되게 재밌었고. 2권 재밌어요. 2권이 재밌었고, 그리고 그냥 일본 만화다. 내가 누가 추천하지 않으면 안 봤을 만한데 재밌긴 하다라는 생각이 좀 전 들더라고요. 이 만화 왜 추천하신 거예요? 일단 아까 추천 안 했으면 안 읽었을 거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표지가 일단 좀 사기 싫게 생겼거든요. 표지 원래 이래요? 일본판도? 일본판도 이렇고, 근데 이 작가 특이인 게,
근데 이번 미스터리라 하지 말죠다라는 작품이 전에 이 타무라 유미가 연재했던 바사라나 세븐 시즈보다는 디자인이 조금 더 개입한 표지 같긴 한데 타무라 유미를 모르는 사람이 추천도 안 받고 그냥 서점에서 대뜸 이 표지를 보고 궁금해서 만화를 사는 일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표지를 그래서 추천한 게 있어요. 이 만화가 서점에 진열되는 걸 본 적이 없어. 그런 지점도 있고 되게 뭐랄까 되게 순정 만화 같이 네. 제가 주인공인 순정 만화 같이 이렇게 그런 애가 이렇게 나와서 있는데 들어가 보면 되게 싸가지 없이 만화라고 네, 그런 만화인데 그러면 아무도 안 본인은 재밌게 봤는데 아무도 안 볼 것 같아서 추천하신 거예요? 저 사실 이게 타무라 유미가 전에 바사라나 세븐시즈에서 했던 스케일 큰 순정 만화 스타일이 완전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타무라 유미가 그 두 개를 되게 비슷한 스타일로 히트를 치고 그 다음으로 이런 괴짜 같은 작품을 들고 온 게 재미있어서 관심이 갔고 그리고 이 작품이 한편으로는 타무라 유미라는 작가의 본질을 가장 직접적으로 잘 보여주는 만화라고 생각을 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어떤 본질이요? 이 사람이 원래 여기 캐릭터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토토노가 일단 중심 인물이긴 한데 이제 사건별로 나오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이 사람이 원래 잘 하는 게 그냥 기본적으로 사람을 많이 들이밀어가지고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사건을 여러 번 비추는 걸 되게 좋아한단 말이죠. 그래서 각자의 입장, 각자의 사정. 그래서 이 사건은 이렇게만 볼 수 없고 얘의 입장도 있고 얘의 입장도 있다. 근데 이거를 원래 전에 하던 연재작에서는 그냥 하나의 스토리 줄기로 쭉 끌고 갔다면 이번 작품은 그거를 에피소드 형식으로 이제 끊어서 가는 거니까 네. 조금 에피소드별로 등장하는 인물들이 다르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직접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대사량이 엄청 많잖아요. 그리고 정말 힘들었어요. 그쵸. 우라사 나오키 만화 보는 줄 알았어. 근데 그거에 비해서 내레이션은 진짜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네. 생각에서 머무르는 말보다 발화되는 말이 되게 중요하게 다루어지는데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의 말을 다 들어보자 하는 게 이제 타무라 유미의 극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되게 직접적으로 타무라 유미를 보여주는 만화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름도 신기해. 쿠노우 토토노우. 토토노우. 되게 특이한 이름이라고 하더라고요. 평소에 일본 만화에서 본 적 없는 이름이야. 그쵸. 토토노우. 근데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다각도적으로 작품을 좀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다각적으로 이제 보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얘기를 보여주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말이 많아. 그쵸. 어쩔 수 없어요. 요새 웹툰 보다가 이거 보시면 말이 많을 것 같긴 한데 제가 이거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이거 아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 타무라 유미가 작가가 유명하다 보니까 네. 바사라 보고 세븐시즈 보고 세븐시즈를 완결 내고 나서 거의 텀이 없게 이거를 연재를 하셨거든요. 세븐시즈가 2017년에 연재 완결이 되고 이게 2018년에 1권이 발매됐기 때문에 진짜 거의 텀을 안 두고 연재를 해서 아마 세븐시즈 끝나자마자 이거 나왔으니까 팔로우를 계속 해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계속 보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그런 식으로 봤어요. 바사라 보고 세븐시즈 보고 이거 새로 연재된다 해서 사야지 하고 샀는데 전에 하던 거랑 되게 다른 스타일이네 해서 재밌었던 케이스죠. 이거 보니까 영화화도 되는 것 같은데? 드라마화? 네. 드라마로? 네. 스다 마사키가 주연이었을 거예요. 근데 드라마가 왠지 큰일 날 것 같이 생겼던데. 그리고 이제 일본 만화들 이제 드라마나 영화 만들 때 우리가 항상 생기는 그 걱정이 있잖아요. 그쵸. 네. 저는 드라마화 했을 때 제일 재밌었던 거는 액션은 이제 바람의 검심이 영화화 되게 잘 됐거든요, 그거. 네. 그거, 아무래도 근데 그거는 이제 액션만 좀 판타지, 나머지 내용을 일반 사람들 나와서 해도 되는 거리감이 없는 내용이었으니까, 원래. 네. 가능했던 것 같고, 되게 재밌었던 거, 이제, 도망치는 건 부끄럽지만 도움이 된다? 그거랑. 니게하지. 네, 그거랑 사랑은 비가 갠 뒤처럼인가?
하는 그 대충 그런 제목이었던 것 같아요. 뭔지는 알겠어요. 고마츠 나나? 네. 맞나? 이름 고마츠 나나 맞나? 맞아요. 고마츠 나나. 네, 고마츠 나나 나오는 거. 그런 작품들은 현실극 이런 것들 되게 요새 이제 잘 만드는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막 판타지 뭐 강철 연금사 이런 거 말고 이제 분명 이제 카우보이 비밥 망했지만 어쨌든 근데 이거 이제 미스터리라 하지 말지어다를 이제 유튜브에서 구글에서 검색해봤더니 이제 이미지들이 뜨는 거예요. 근데 차마 클릭을 해볼 수가 없더라고. 이미지만 딱 보는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물론 이 선입견이지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올해 이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나오는 중인 것 같아요. 아직 나오면 보실 건가요? 아니요, 전 안 보죠. 굳이 그죠? 만화책만 봐도 될 것 같아. 네. 저도 그 생각이 들어서. 근데 되게 좋았어요. 저희 그 코너 이름이 망가다잖아요. 네. 처음 이상한 이름들이 많았지만 제가 네. 뭔가 전 직관적인 이름 좋아해서 제 일본말을 할 줄 모르는데 일본말 잘하시죠? 조금 할 줄 알아요. 일본말에도 뭐뭐다 이러면 뭐뭐다로 한국에서 뭐뭐다랑 평서문이죠. 네. 똑같은 말이죠. 네. 그래서 제가 그냥 망가다로 지었어요. 일본 만화다. 우리가 이제 같이 얘기할 내용들은 일본 만화다 싶어서 그냥 망가다라고 지었고, 덕분에 안 볼 법한 만화. 아까부터 계속 강조하지만. 근데 본다고 해서 손해보는 만화는 아니에요. 재밌긴 했어요. 이게, 미스터리인데 되게 사건 해결이 언어 유희를 통해서 되게 많이 되는 편이거든요. 일본어의 단어의 초성이나 언어 유희를 이용한 트릭들이 많이 나오는데, 번역본을 보면 그거를 일본어 발음을 따로 적어두지 않고 한국어로만 번역이 된 게 진짜 거의 95% 이상이라서 이거를 읽는 사람이 일본어에 정말 능통하지 않은 이상 그 트릭을 되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권인가? 거기 지하철 그 전철 기차지 기차 네. 타고 가면서 옆에 앉은 분 해석해 주는 거. 네. 야, 이거는 진짜 해설 도움이 없으면 못 알아듣는 거잖아요. 절대 우리는. 모르죠. 그게 이제 2권도 그런데 6권에서 그게 되게 중요하게 나오는 사건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냥 통으로 그냥 한국어로 바로 번역을 해서 저는 이해를 사실 못했어요. 그거를 단어들을 하나하나 번역기에 돌려봤는데도 이해를 못해가지고 사실 이게 또 하나의 장벽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리디북스 후기도 봤는데 거기서도 이 언급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 번역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가지고 읽기가 너무너무 힘들다 이 얘기가 많았어요. 근데 그거는 보통 출판사에 문의하는 게 맞는 건데 이게 서울 미디어 코믹스에서 나오는 작품이거든요. 근데 서미코가 그거를 창구를 거의 다 닫아놓은 상태라서 할 말이 이거를 얘기할 데가 없어서 여기라도 쓴다 이런 식으로 다들 의견을 토로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근데 이게 되게 바꾸기 좀 힘든 것 같아요, 그죠? 네, 어려운 번역인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미있고 타무라 유미의 매력을 철학을 보여주는 만화라서 소개하고 싶었다. 타무라 유미의 철학은 다각적으로 하나의 사건도 다각적으로 봐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한 사람만의 입장이 있는 게 아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엔도 타츠야의 스파이 패밀리 얘기랑 그리고 타무라 유미의 미스터리라 하지 말지어다 얘기를 한번 해봤어요.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 어떠셨나요? 저는 되게 재밌었고 사실 이거보다 더 길게 할 예정이었는데 근데 조금 짧아서 다음에는 이거보다 더 많이 준비를 해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네요. 저희도 원래 이거 한 40분? 네. 40분 정도 생각하고 했던 건데 앞으로 그러면은 그걸 한번 물어보죠. 앞으로 어떤 만화를 좀 소개하고 싶어요? 본인이 만화를 아무래도 많이 봤고 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망가다니까 일본 만화 얘기를 할 건데 평소에 솔직히 얘기하면 이 미스터리라 하지 말지어다도 평소에 한국에서 만화를 접하는 분들이 많이 보는 만화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되게 이렇게 알려주시는 게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고 덕분에 이북 책값이 제가 이제 매주 엄청 나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그러면서도 되게 새로운 만화니까 좋은 거죠. 저도 만화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네. 앞으로 어떤 만화를 좀 소개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일단 성인수 작가님이 자꾸 추천 안 받았으면 안 봤을 만화라고 얘기를 하셔서 앞으로
네. 좀 성인수 작가님이 안 봤을 것 같은 만화를 생각해서 일단 그걸 고를 것 같고. 저 네. 요새 매일같이 이재민 평론가한테 맡고 있는데 이제 다빈씨한테도 이제 맡게 생겼네. 쌍으로 가는 거죠. 네. 이재민 평론가도 웹툰 좀 제발 보라고 저한테. 도대체 웹툰을 왜 안 보는 거야? 이러면서 저한테 막 그러는데. 재밌는 거 많잖아요. 여기는 일본 만화 좀. 네, 그래. 저 만화 네. 많이 보거든요. 근데 두 분은 제가 보는 만화를 안 봐. 그거 이제 소개해 주시면 되죠. 네, 아무래도 저는 이제 예스24나 이제 알라딘에서 새로 나온 이제 그래픽 노블 이런 거 많이 네. 보다 보니까 좀 서로 보는 만화가 달라서 더 좋은 것 같아요. 겹치면 똑같은 얘기만 할 수 있으니까. 요새는 혼자서 다 볼 수는 없는 세상이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왠지 추천 안 해주면 안 볼 것 같지만 보면 재밌는 네. 만화, 그런 만화를 소개해 주실 거라 앞으로도 좋은 만화 많이 추천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인데요. 저희 성인수의 만화 클래식은 앞으로 이제 정다빈, 제가 아까 맞다. 뭐라고 불러야 된다 그랬지? 님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왜요? 정다빈님 빨리 뭔가 타이틀 하나 다세요. 열심히 공부하셔서. 네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평론가를 다시든 작가를 다시든 뭘 하나 다세요. 이게 농담조로 얘기하는 거지만 어쨌든 뭐 하나 직함을 다셔야 직업군을 하나 포함하셔야 네. 제가 부르기 편할 것 같아서 어쨌든 앞으로 일주일에 한 편씩 정다빈님과 함께 제 만화 얘기를 망가다 시작하게 될 거고요. 저희 팟빵을 통해서 업데이트 되고 있는데 댓글 좀 달아주세요.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그것도 이제 저희 방송 관련된 거면 그 에피소드마다 읽어드릴게요. 미학탐구의 댓글은 미학탐구에서, 그리고 여기 망가다 이야기는 망가다 댓글은 거기서 읽어드릴 테니까 이야기를 많이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도 일주일에 한 편씩 준비를 해서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정다빈님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